M&A 협회장입니다. M&A라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적과의 동침을 생각하는 게 M&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피지기,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론의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반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리 규제가 많은가? 그다음 규제 완화를 왜 반대하는가? 왜 규제가 늘어나는가? 여태까지 규제 노력은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점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가? 제가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게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국가 우선주의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국 강병, 중상주의, 관치경제, 규제와 특혜, 보조금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전해온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규제를 탓하지만 사실 지원법이나 촉진법, 발전법들도 그 내용이 보면은 참여 규제, 과당 경쟁, 방지, 보조금 이런 것들도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규제는 반대하지만 지원은 다 찬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원이라는 것은 규제에 사실 뒤집어진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규제와 지원은 비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의 비용만 이야기하지만 지원에 대한 비용도 다 있는 것이죠. 세금도 있고 또 다른 기회비용이나 다른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차별이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왜 규제받는가 중에는 제가 우리 사회가 좀 빨리빨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즉흥적 대응이라든지 성급한 해결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잉 입법이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무리가 일으키면 바로바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책반이나 작업반이 밤샘을 해서 일을 하면은 아침에는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잔뜩 남고, 두 번째는 규제가 수북히 쌓입니다. 결국 대책이라는 것은 규제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과 법이거든요. 재정 지원과 규제가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하고자, 그리고 또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은 이런 규제가 많이 쌓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던 그 과잉 입법이라는 것도 정치적 포퓰리즘의 한 현상입니다. 재정 포퓰리즘과 규제 포퓰리즘이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우리가 좀 그런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풍토와 관행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왜 하는가? 여기서는 지금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장을 갖다가 계속 발표를 하죠. 주장만 첫 번째는 주장을 발표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이 왜 반대하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그런 집단이나 기업이나 보수층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은 그동안 경제 제일주의, 성장 제일 우선주의라는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극화라든지 경제적 정의의 희생, 환경, 안전,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쪽에서는 이게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다가 놓느냐 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제로 인해서 제일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택시, 옛날에 산자부도 열심히 했지만 광업을 갖다가 구조조정할 때 광부들을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합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그 할머니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그런 반작용이다라는 그런 관점도 인정을 하고, 상대를 너무 악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기업이나 이렇게 권층으로 인식되는 집단들이 그동안 허술한 규제 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왔으니까 이제는 손해를 좀 봐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환경 규제라든지 안전 규제, 노동 이런 쪽에서
어떤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많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대체할 것인가, 제가 생각에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그런 신뢰가 정말 있는가, 그런 사회적 담론을 갖다가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우선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동체 우선, 집단주의, 통일성 추구, 사회 안정 이런 쪽을 더 동양적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경제적 자유, 다양성 존중, 자기 책임의 원칙, 최소 규제 원칙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는 다양한 담론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관료나 정치인들, 언론들, 자유주의자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 규제주의자입니다. 사고 한 번 나면은 전부 다 규제를 갖다가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지, 자연적으로 시장의 성숙이라든지 도입하는 어떤 토너런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시장 기구에 대한 신뢰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깊은 철학적인 담론들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실 합리적인 규제는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수단이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목적 달성과 그 경제 성장의 희생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어디서 할 것이냐는 그런 국민적 합의, 사회적 선택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 저도 한 20, 30년 전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 총론 찬성입니다. 다 그 학문적 원론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반대하고 자기 분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발표한 것처럼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해서 개선을 추진해야 되고, 또 국제 간의 비교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사회 상황에 변화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에서 무사한 이런 행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타도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규제 완화 측에 대해서 비난이라든지 이렇게 진영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FTA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농민들에 대해서 FTA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칠레하고 제가 관여했으면 5천억 피해 구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포도 농가들이 배원을 할 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산업으로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자기들이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퇴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로봇세가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큰 차원에서 어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금을 새로 신설하자 하는 논의처럼, 우리도 그런 이익을 갖다가 구조조정이 좀 소프트랜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학계나 언론이나 이런 사회에서 그런 담론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이런 과잉 입법이 되는 것들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오늘 이런 토론자는 굉장히 유익하고 창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외국의 입법 수와 우리나라 입법 수를 비교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규제심의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대통령 주재 회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규제심의 절차를 많이 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청구 입법을 한 사례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회 내에서 규제 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만들어서 규제 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지금 예산정책처가 한 130명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 계획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법에 대해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의원들 보고 자기 손발을 묶으라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